여러분, 혹시 뭔가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침에 휴대폰을 보는 게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휴대폰을 보면 휴대폰 속의 정보가 우리 뇌를 프로그래밍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된 뇌는 집중력과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하죠. 우리가 수시로 보는 SNS와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오늘은 아침에 휴대폰을 보면 우리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뇌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두뇌 전문가 짐 퀵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인스타를 150번씩 열어봅니다. 근데 그건 그냥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회사들이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왜 그런 보상에 집착하는지 알아내려고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죠.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바로 핸드폰을 찾는 문제는 우리 뇌파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타 상태는 우리가 지금처럼 깨어있을 때 나타나고 델타 상태는 깊은 잠을 잘 때 나타나죠. 이 두 상태 사이에 테타와 알파 상태가 있는데 이 둘은 배우고 기억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테타 상태는 잠들기 직전이나 막 깨어났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장 아이디어가 샘솟을 때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나 샤워할 때 무언가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른 경험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테타 상태이기 때문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이 영상에서 다뤄볼 내용은 대개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연할 때마다 저는 그 놀라운 결과의 숨은 이유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이든 학습이든 기술이든 몸을 이용해 대단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 뒤에는 항상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천재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방법이 남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테타 상태 위에는 알파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집중하고 깨어있는 베타 상태 바로 아래에 있죠. 알파 상태는 학습 효율을 높여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명상을 할 때 이 상태에 이르는데 이때는 비판적인 생각이 잠시 물러나고 정보가 무의식적으로 잘 흡수됩니다. 그렇다면 이 알파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TV를 볼 때입니다. 누군가가 게임을 하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 몰두할 때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면 그 사람이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당신 말을 안 듣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일종의 최면 상태로 만들어서 정보를 직접 머릿속으로 전달하는 거죠. 바로 그 상태가 알파 상태입니다. 정보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 상황에 둔감한 알파 상태에서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가능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수학이나 역사, 과학, 스페인어 같은 중요한 과목들을 배우기에 좋은 곳이지만 배우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다룬 수업은 별로 없습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이나 결정을 잘 내리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법, 집중하는 법, 읽기와 빠르게 읽는 방법, 기억력을 늘리는 방법 등을 배우는 수업이 학교에 얼마나 있었나요? 학교에서는 읽기, 쓰기, 산수는 가르쳐 주지만 기억하는 방법이나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 그리고 기억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말했죠. 기억이 없으면 학습도 없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모든 학습의 기본입니다. 아침에 막 눈을 떴을 때 우리 뇌는 이완된 집중 상태인 알파 상태와 꿈꾸는 듯한 테타 상태 사이에 있어서 학습 능력이 좋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핸드폰을 보면 우리 뇌가 두 가지 방향으로 다시 설정되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 속 정보가 우리 머리에 직접 영향을 주면서 우리 생각이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결국 휴대폰 속 정보가 우리 뇌를 프로그래밍하는 셈이죠.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일의 효율이나 성과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첫째로 핸드폰은 우리가 쉽게 산만해지게 만듭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를 다른 것들만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 뇌의 회로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당신은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마음 챙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명상이든 다른 무엇이든 제가 매일 명상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의 평화나 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건 정신을 단련하는 운동이며 제 사고 능력을 키워줍니다. 즉, 제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마다 그걸 기회로 삼아 호흡이나 시각화를 통해 다시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에너지가 넘치길 바란다 또는 동기가 생기기를 바란다 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마치 우리가 에너지나 동기를 어떤 물건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예를 들어 오늘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들기 위한 창의력이 있기를 또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학습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집중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기억력이라는 건 당신이 소유한 게 아닙니다. 기억력을 높이거나 뭔가를 더 잘 기억하는 방법에는 여러 단계가 있죠. 창의력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발달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가가 글을 쓰다가 막힌다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것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면 또는 당신의 자존감을 바로 높이고 싶다면 자신의 뇌에 대해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즉각적으로 자신감과 자부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니까요. 저는 이걸 깊게 파고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걸 다스리니까요. 우리의 직장, 수입, 건강, 인간관계 같은 것들, 당신이 완성되었다고 느끼는 여부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이 아는 걸 실천하나요? 생각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아니고 지식이 힘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식은 가능성을 가진 힘일까요? 그건 우리가 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할 때만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책을 사서 책장에 꽂아두기만 해도 뭔가 해낸 것처럼 여기는데 꽂아두기만 한 그 책은 그저 책장 인테리어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려고 팟캐스트를 듣거나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곤 합니다. 그들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배우지만 정작 배운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기 때문이기도 하죠. 학습 그래프가 있다는 건 다들 알지만 잊어버리는 그래프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무언가를 배우고 나면 48시간 안에 그 내용의 8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은 팟캐스트를 듣거나 뭔가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세미나에 가거나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면 배운 내용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기억력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그걸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휴대폰은 일단 멀리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을 쉽게 산만하게 만들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훈련이란 결국 당신의 뇌를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 상황에 둔감한 상태를 말합니다. 휴대폰을 볼 때 나쁜 소식이 담긴 메시지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감정이입하기 쉬운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최면 같은 상태에 있을 때 그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결코 질 좋은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정말로 최고의 자신이 되거나 정신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제 친구 브랜던 버처드는 이메일함을 그저 남의 계획에 끌려다니는 도구로 본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 목표는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매일 밤 내일 아침 일과를 미리 짜놓습니다. 그게 바로 아침에 정신을 깨우는 제 나름의 10가지 루틴을 포함한 거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 동안 특별한 저녁 루틴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불빛을 차단하는 커튼을 쓰거나 방 온도를 조금 낮추거나 호흡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 루틴 중 하나는 잠자기 전에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스크린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모든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우리가 이완되고 잠들게 도와주는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그런 화면들을 다 꺼놓습니다. 그리고 제 다른 습관은 매일 그날 해야 할 개인적인 3가지 목표와 직업적인 3가지 목표를 적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3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으로도 오늘을 성공한 날로 여길 수 있죠. 그리고 핸드폰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이게 제 나름의 규칙입니다. 물론 항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통해 발전하니 말이죠. 완벽함은 결코 존재하지 않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단계 나아가는 건 자기 자신을 전문가로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직접 시험해보는 겁니다. 혹시 일주일 동안 그저 일주일만이라도 침실 밖에 핸드폰을 두고 하루의 첫 1시간 동안은 절대 만지지 말아보세요. 하루의 시작을 주변 상황에 단순히 반응하는 온도계처럼 보내지 말고 스스로 상황을 조절하고 결정하는 온도 조절기처럼 보내세요. 온도계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온도가 바뀌지만 온도 조절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과 만족도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이나 장소,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 같은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계는 주변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고 온도 조절기는 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 뭔지 궁금하시죠? 온도 조절기는 주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온도를 맞춰서 주변이 그 목표에 맞게 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 일이나 여러분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장하는 마인드를 가진 온도 조절기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뇌 전문가 짐 킥의 인사이트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업무를 할 때, 거래처와 연락을 할 때도 휴대폰은 필요하죠. 하지만 이 휴대폰이 정말로 우리의 뇌를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편리한 기능들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 때문에 힘들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무뎌져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